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랩의 조경필 교수입니다. 오늘은 비전공자나 유사 전공자 내년 시험을 위해서 단기 합격 설명회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과거에는 그 현장에 앉아 있는 학생들 중에 거의 80%가 전공자, 20%가 비전공자, 요즘은 거의 50%를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 또는 유사 전공자를 어떻게 전기기사 합격시킬 건지 설명회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전기 자격증 요즘 수요가 대단히 많은데, 전기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진로 및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주로 수행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면서 뛰어드신 분들도 많은데, 지금 그 전공자가 아니라 비전공자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보다는 뭐 대략적인 어떤 업무를 수행한지 대충 한번 훑어보도록 합시다. 주로 이제 수행해야 되는 업무는 전기 기계기구 전문가다. 여러분들 전기 기계기구 전문가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애매하죠. 우리 전기 쪽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이 많아요. 전동기도 많고 변압기도 있고, 우리 집에 가보면은 대부분 전동기들이 많죠. 그러면 이런 전동기들을 설계한다든지 또는 어째요, 제작한다든지 관리하는 업무들을 우리 전기 기계기구 전문가 이렇게 부르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전기 설비 전문가. 설비라고 하면은 우리 주변에 큰 빌딩이나 아파트나 상가들 많죠. 그쪽에서 전기에 관련된 업무, 뭐 전기가 고장 났다면 수리하는 업무, 방금 안전관리 뭐 그런 유지 보수하는 그런 업무들을 우리 전기 설비 전문가.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정년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신 분들이 대부분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죠. 현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은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전기 안전관리 전문가다. 여러분들 전기 안전관리 전문가는 우리 전기 수용설비라 그래요. 설비 용량이 보통 1000kW 이상이면은 우리 법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전기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전관리자로 들어와 있어야지 전기를 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격만 갖추면 충분히 이 안전관리 담당자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전기 안전관리만 하냐. 여러분들 요 전기 우리 건축물 지을 때 전기나 소방이나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거기 시공업체들, 시공 공사 감독이나 관리자, 주로 이제 이런 분야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뭐 비전공자들도 우리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준비하신 분들 많은데, 우리 한전을 비롯해서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기기 제조업체, 뭐 공사업체, 그다음에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설계 전문업체, 그다음에 전기기기 설비업체, 안전관리 대행업체, 뭐 환경 저기 보니까 시설업체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전기가 쓰이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로 보시고, 뭐 일자리 전망을 보면 뭐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기 안 쓰는 부분이 전혀 없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이 됐든 뭐 풍력이 됐든 뭐 전기 자동차가 됐든 신재생이 됐든지 간에 일자리 전망은 무궁무진하다. 특히 아까 제가 이 전기 비전공자들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조금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볼게요. 우리가 수전 용량이다. 수전 용량. 수전 용량이면은 변압 용량.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편해요. 우리가 큰 빌딩이나 아파트나 상가 같은 데는 특고압이 들어와서 저압으로 변성을 할 때 변압기 용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선임 조건이 좀 달라지는데, 보통 이제 1000kW 이상이죠. 1000kW 이상에서 1500kW 미만. 1500을 갖다가 1500 이상이라고 쓸까요? 1500kW 이상. 2000kW 미만이다. 2000kW 이상이다. 그러면 이 수전 용량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통 1500 미만이면은 전기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2000 미만에서는 전기기사에다가 실무 경력이 1년이 필요합니다. 1년.
그럼 이제 2000kW 이상이 이제 무제한으로 가게 되면은 자, 전기 기사에다가 자, 경력 몇 년? 자, 2년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2000kW 이상이면은 대부분 용량이 크죠. 자,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일을 하시려면 자, 자격증 취득을 하고 경력이 몇 년 있어야 된다. 자, 2년 있어야 된다. 결론은 문제가 뭡니까? 자격증이 없으면 될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를 취득을 해야 된다? 자, 자격증 취득을 해야 된다. 산업기사들은요, 1500 미만, 자, 산업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자, 2000kW 미만은 산업기사는 경력이 2년. 자, 얘는 경력이 자, 4년이다. 그래서 내가 기사 자격이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빨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자, 경력을 빨리 만들어서 이런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에 들어가게끔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은 자, 대부분 다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주 목적인데 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각종 가산점들이 좀 생기죠. 이제 우리는 뭐 전기를 하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회사가 자, 한국전력공사 한전인데 쌍기사라고도 있죠. 쌍기사. 전기기사, 그 다음에 전기공사기사 이 두 개를 취득했을 때 각 자격증 하나당 자, 최대 점수가 10점씩이에요. 그럼 한 개를 가지면은 우리가 10점만 얻지만 쌍기사를 취득했을 때는 20점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이 가산점이 어마어마한 거다 사실은. 우리가 당락이 사실은 큰 점수차로 이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1, 2점 차이로 우리가 이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격증 취득은 또 학생들은 해야 된다. 에너지공단 최대 40점이니까 각각 20점. 자, 한국철도공사는 최대 9점, 4.5점씩. 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봐보면은 각종 가산점들이 있는데 우리 보통 9급 기술직들은 기사 5%, 산업기사는 자, 똑같이 5%, 경찰 공무원 4.2점, 자, 7급 기술직 5%, 3%, 소방공무원도 기사산업기사에서 3%, 1% 각각 이렇게 자, 가산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봐주시고. 자, 응시 자격을 한번 봐보는데요. 뭐 이제 관련 학과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비전공자를 지금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 전공자를 일단 먼저 봐볼게요. 자, 전기기사는 우리 보통 관련 학과라고 되죠. 관련 학과. 과거에는 4년제 졸업하면은 무조건 전기기사를 딸 수 있었지만 이제 언제부턴가는 이게 관련된 전기하고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다든가 이런 분들만 우리가 전기기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기과, 자, 전기공학과 4년제 그 졸업한 또는 졸업을 예정을 앞두고 있으니까 4학년들이라 보시면 되죠. 그런 분들은 일단 전기기사 취득할 수 있고 이제 전문대를 비교를 해보면은 3년제 전문대졸은 경력 1년, 2년제는 보통 경력 2년이 되면 자, 전기기사를 취득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요게 문제가 아니라 비전공자들이죠. 자격이 안 된다. 일단 내가 전공인지 비전공인지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관련 학과가 전기공학과, 전기제어, 전기전자공학 뭐 여러 가지가 써져 있잖아요. 사실 건축도 관련 학과, 소방도 관련 학과, 기계도 관련 학과, 그 다음 우리 저 경영학과 있죠. 경영, 전기와 경영이 전혀 어째요. 달라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경영학과, 경제학과도 관련 학과야.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해볼 때 자기는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기능사부터 먼저 따겠다 이렇게 하고 왔다가 경영학과가 기사인데 왜 기능사를 보냐 그랬더니 공단에 문의를 해봤겠죠. 당연히 뭐다 관련 학과니까 가장 정확한 거는 자 어디에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 내가 이 과를 졸업했는데 전기기사 볼 수 있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 경영학과, 경제학과.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도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실무 경력이 일단 몇 년? 4년이면 기사 보실 수 있어요. 실무 경력이 2년만 돼도 뭐 본다? 산업기사. 근데 대부분의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가르치다 보면 이제 전혀 실무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기능사부터 사실은 취득하러 옵니다. 그래서 기능사를 취득하고 경력을 1년 만들어서 우리가 산업기사를 먼저 보고 또 산업기사 취득하고 경력 1년만 되면요 전기기사 보고 뭐 이런 루트들을 찾아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기사를 준비한다라는 것도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제가 포인트 뭐였어요?
내가 관련 학과인지 아닌지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전화 한번 해보면 바로 자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네. 자, 시험 과목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여기는 조금 중요한 파트라서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필기 과목은 전기 기사가 됐든 산업기사 됐든 총 5과목이에요. 자, 간단 쓸게요. 회로라는 과목, 자, 기기라는 과목, 자, 전력공학, 자, 설비 기준, 자, 전기 자기야. 자, 여기 지금 필기 5과목이고, 근데 기사를 준비한 분들은 회로에 자동제예요. 자, 얘가 추가가 돼요. 산업기사는 회로만 보시면 되고, 자, 기사들은 뭐만 자동제를 추가해서, 자, 이게 한 과목이다. 자, 근데 필기는 보통 봐보세요. 우리가 100점 만점에서 자, 60점을 맞아야 합격이에요. 자, 각 과목당 자, 몇 개씩 맞아야 돼요? 자, 20문제씩이야, 20문제씩. 그러면 20문제씩인데, 자, 12개를 맞아야지 어째요? 60점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실기도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실기. 자, 실기는, 자, 수변전이라는 과목. 자, 단답형이라는 과목. 자, 시퀀스. 자, 설계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필기는 객관식. 자, 실기는 주관식. 저희도 아까 필기는 그 100점 만점에서 자, 몇 점 맞아야 된다? 60점을 맞아야 되면 각 과목당 60점이 하는데, 자, 이 필기는 과락이라는 게 있죠, 과락. 자, 40점, 8개예요. 4과목을 100점을 맞았는데, 마지막 한 과목이, 자, 과락. 예를 들어서 8개를 못 맞고 7개, 6개 맞았다. 이거 탈락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최소 각 과목당 몇 개씩 맞아야 된다? 8개씩 최소는 맞아야 돼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60개가 나와야 돼. 자, 실기는 보통 한 18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18문제를 자, 100점으로 만들어서 자, 몇 점을 또 맞아야 된다? 60점을 맞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험 과목을 저희다 쓴 이유가 뭐냐면은 공부를 할 때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데, 우리 앞으로 전기 공부의 가장 기본은 자, 이 회로라는 과목이에요. 회로가 돼야 기기나 전력이나 설비 기준 자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순서를 적어놨다 봐도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자, 회로가 좀 어렵다. 물론 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설비 기준이 말 그대로 이거 법규인데, 자, 말로만 돼 있는 이 설비 기준 법규부터 먼저 해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왜? 기기나 전력을 모르잖아요. 설비 절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는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가는 것이 가장 어쩐다? 포인트예요. 저도 현장에서 29년째 강의를 합니다만 항상 이 순서대로 가르쳐요. 왜?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 학생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합격하기 좋다. 좀 그런 이야기네. 그럼 제가 여기다가 왜 이 과목들을 적어봤냐면, 자, 2차부터 얘기해 보세요. 여기 수변전하고 뭐 있나요? 자, 단답형 있죠. 얘네들이 차지하는 점수가 거의 70점 이상. 이 두 과목이. 그럼 이 두 과목이 거의 한 30점. 자,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제가 방금 수변전 단답형이 몇 점이다? 70점. 그럼 60점 맞으면 합격인데 70점 이상이면은 이 과목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럼 이 과목을 필기 어디에서 맞출 거냐? 자, 이 과목이야, 이 과목. 자기학은 여러분들 필기에서만 나오지 실기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기기전력 설비 기준이 자, 이 두 과목의 토대가 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얘를 잘해야 점수를 많이 맞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회로는 기본으로 가져가되 특히 기기전력 설비 기준을 아주 잘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과목 중에서도 특히 자, 이 전력 과목. 전력 과목은 100번을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아무튼 실기에서 전폭적으로 나오는 과목이니까 필기 때 이 과목 아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대충 가닥을 딱 잡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째야 돼요?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포인트는 맞춰가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를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자기약, 기기, 전력공학, 회로, 설비기준 이렇게 돼 있고 2차는 뭐로 돼 있나요? 제목이? 전기, 설비, 설계 및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기 과목의 제목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전기, 설비, 설계 및 관리의 자 과목을 세분화해 보면 이렇게 몇 개로 쪼개진다. 4개로 쪼개지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 박스 쳐놓은 요 부분들 있죠. 아무튼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금방 느껴져. 아, 이 과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시험 과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고 자, 이제 검정 방법 및 합격 기준.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필기, 자, CBT로 보죠. CBT. 옛날에는 종이로 돼 있는 시험지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로 시험을 보죠.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마우스로 클릭하고 딱 클릭해서 이제 다 푼 다음에 제출하면 그날 바로 내가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이거 판가름을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CBT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자, 참고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CBT가 요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학생들은 단순하게 CBT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뭐가 있냐, 우리 종이로 볼 때는요 종이로 볼 때는 한 강의실에 학생들이 여러 명 앉죠. 시험지를 나눠준단 말이야. 그럼 시험지 유형이 A형하고 뭐 있어요? B형 2개로 쪼개집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순서만 바뀌어서 A형, B형이야. 그래서 그 안에서 시험 보는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로 순서만 바뀐 걸로 보는데 이 CBT가 어떤 문제가 이제 있냐. CBT는 강의실 들어가잖아요. 컴퓨터에 앉은 사람마다 문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난 우리 시험 때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은 그 컴퓨터에 나오는 문제가 되게 어려워서 떨어진 학생들도 있었고 어떤 학생은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그 문제가 되게 쉽게 나온 거야.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 어느 자리를 앉냐 뭐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되게 많은데 조금 그런 옛날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많이 봐보세요. 공부를 많이 하면 문제가 쉽든 어렵든 합격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단기에 합격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 번씩 찾아가 보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100점 만점에 60점이면 합격이긴 한데 과락이 있다는 거 꼭 정리를 하시고 실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100점 만점에서 몇 점이다. 60점 이상인데 어떤 과목에다가 초점을 맞출 거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한번 보시고 자, 시험 일정을 보겠습니다. 시험 일정. 우리 사실은 이 시험 일정이 자, 전기는 보통 자, 1, 2, 3회차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봐보면은 1회, 2회, 3회만 해놨죠. 자, 보통 우리 1, 2회차는 자, 기사공사, 자, 기사나 공사 둘 다 있어요. 3회차는 기사만 있다. 물론 이제 산업기사 포함입니다. 4회차는 공사만 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공사 보시는 분들이 100명이면 한두 명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뭐한다? 기사나 산업기사를. 기사나 산업기사를 준비하는 이유들이 다 있긴 있는데 자, 기사를 보는 관점으로 보면 일단 우리는 3회차에서 일단 끝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통 1회차는 봐봐요. 2, 3월에. 자, 2회차는 5, 6월. 자, 3회차는 7월. 근데 여기가 2, 3월, 5, 6월 해놓은 건 뭐냐면은 시험지로 시험을 볼 때는 같은 날 한꺼번에 같이 봐요. 근데 이제 요즘은 컴퓨터 CBT로 보다 보니까 컴퓨터 대수도 제한돼 있고 장소도 제한돼 있어서 날짜를 쪼개서 봅니다. 쪼개서. 그래서 보통 이제 한 2월 15일경부터 뭐 16일, 17일 쭉 해서 한 2주 정도를 나눠서 봐요. 나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시험 보는 학생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학생들은 첫날 보기죠. 첫날. 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보통 이렇게 나눠서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언제 시험 볼 건지는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가 공부량이 얼마나 됐는가를 보고 이제 정리를 하긴 합니다만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몇 회 때? 1회차 때 승부를 걸어야 돼. 1회차 때. 1회차 때 필기 시험을 합격 못 하잖아요. 실기까지 놓고 보면 1년 안에 자격증을 못 따는 경우들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몇 회차에다가 1회차에다가 맞춰야 된다. 무조건 1회차야.
시간적으로 봤을 때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단 1회차 때 목숨을 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공부를 하시고 1회차 때 방금 제가 얘기했죠. 합격 못하면 해를 넘긴다라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 자, 물론 기사나 전기기사 1, 2, 3회차 때 다 있으니까 제가 방금 여기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자, 지금 돼 있는 것이고. 자, 합격률도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자료는 이제 우리 5년치 자, 평균을 좀 잡아놨는데 뭐 다 볼 건 없어요. 자, 5년 평균. 자, 전기기사 필기는 합격률이 25.8%. 자, 실기는 28.1% 정도. 보는 사람은 사실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합격률이 어째요? 좀 작긴 하죠. 시험이 쉬운 시험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를 좀 잡아보고 산업기사 좀 비슷합니다. 자, 필기는 5년 평균이 20.9%. 자, 실기는 뭐 30.4%.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자, 단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상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공부해서 합격했던 사람들의 좀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 뭐 간단하게 소개로 보면 되죠.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만 자, 시간 관계상 자, 몇 분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비전공자면서 합격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합격했던 사례를 짧게 한번 해봤는데 이 학생은 자동차과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산업기사를 취득했으니까 이제 전문대를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산업 정비산업기사를 취득해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기름도 묻혀야 되고 자꾸 육체적으로 힘들고. 근데 이 친구가 가장 크게 느낀 건 뭐냐면 요즘 자동차들 어째요? 경유나 어째요? 휘발유 떼서 운전하죠. 내연기관으로. 근데 가면 갈수록 추세가 어쩐다? 전기 자동차가 늘어나는 추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획상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안 만들어질 거예요. 무조건 다 어쩐다? 전기 자동차로 가게 돼. 제 주변에서도 주유소 하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걱정이 많아요. 왜? 주유소에서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앞으로 석유를 취급하는 자동차가 안 만든다는 얘기죠. 미래를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학생도 이제 전기 자동차로 변화될 거를 생각하고 직장 그만두고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취득했는데 처음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 학생이. 생생합니다. 중간에 포기도 하려고 했고 결론은 산업기사를 취득을 했어요. 아주 어렵게. 제 기억에 거의 한 1년 걸린 것 같아. 그리고 산업기사 취득해서 태양광 발전회사 자체가 취업을 시켰고 경력 1년을 또 쌓아서 전기기사까지 또 취득을 하고, 근데 이 친구는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 그 다음에 또 토익 준비하고 뭐 준비해서 최종적으로는 한전에 합격한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열린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전공자라는 게 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자, 요즘에 이제 그 제 인생을 설계하는, 요즘 봐보세요. 60이 넘어서 자, 퇴직을 해요. 근데 60이면은 요즘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놀 수는 없으니까 제2의 인생을 저 어쩐다. 준비하기 위해서 취업이 가장 잘 되는 전기기사, 자, 안전관리자로 자, 인생을 살고 싶은 분의 자, 내용이에요. 32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기기사에 도전했는데, 제가 항상요, 우리 학생들하고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비전공자, 특히 문과 출신들, 근데 전기기사는 어째요? 수학을 또 해야 되고, 자기는 수학하고 거리가 멀고, 특히 이게 문제, 이게. 이 공무원들은 성격이 되게 꼼꼼해요. 그래서 공부도 그냥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만 늘어지고, 자꾸 힘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결론은, 자, 좀 조언을 해드리고, 공부하는 방법도 좀 바꿔보고, 결론은 자격증 취득해서 지금 현재 전기 안전관리자로 자,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다. 이런 합격생들의 비전공자 공통점을 보면요. 진짜 비전공이에요. 전기 기초 1도 없다. 더 심한 거. 기초 수학 능력도 부족해. 제가 그냥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6%.
자, 100에다가 V0 마이너스 100 곱하기 100. 자, 이런 풀이가 있어요. V0 구해봐라. 100으로 나누고 곱하고 넘기면 더하고 우리는 이렇게 빨리빨리 간단 말이야. 비전공자들은요 못 풀어요 이게. 그럼 그 사람이 이걸 몰라서 못 푸냐?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방법을 모르는 거야, 방법을. 그래서 이런 거 하나가 사실은 더 어렵죠. 전기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기초 수학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였고. 자, 모두 다 어째요? 전기 자격증 취득을 자 전환점으로 해서 다 새로운 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분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요. 아무튼 끈기는 대단합니다. 끈기, 근성 아주 대단하고 기본기에 아주 충실한. 제가 정말 29년 강의하면서 항상 강조한 게 기본기에 충실해라. 기본에 충실해라. 막 빨리빨리 따고 싶고 막 조급해서 막 하지 말고 기본기만 충실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필기만 예를 들어서 합격하고 자격증 줘요? 절대 아니죠. 실기까지 합격을 해야 되니까 기본기가 탄탄하면 자 필기 실기 바로 패스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 복습 잘해야 돼. 복습. 복습을 안 하잖아요. 이틀 전에 배운 내용도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기에 충실하고 복습하고 단순하게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해라. 이해를. 단순하게 외우면 시간이 어째요? 오래 가지 않아요. 이해를 하면 길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생각들 해보고 특히 자기 관리에 철저해라. 자기 관리. 자, 그러면 단기 합격을 위한 자 수험 전략은 어떻게 우리가 다 준비를 할 것인지. 자, 과목별로 공부하는 순서를 좀 봅니다. 지금 여기 봐보면 공부하는 순서가 자 회로, 자 자기, 자 기기, 자 전력, 자 설비 기준. 저는 항상 수업하면서 자 이 순서대로 공부하는 자 방법을 추천을 하고, 대부분 저희 엔지니어랩도 이런 커리큘럼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4년제 그 다니는 학생들 기준 했을 때 회로나 자기하기 자 가장 기준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회로 과목을 배운 다음에 3학년 올라가면 기기, 전력, 설비 이런 순으로 올라가죠. 그럼 왜 얘를 자 1, 2학년 때 자 배우냐? 회로를 몰라버리면요 솔직히 전기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 자기학을 해야 기기가 조금 이해가 되고 이런 순서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방금 가장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는 이 과목을 학생들은 가장 어렵게 생각한다. 왜? 수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식이야. 그래서 숫자가 많이 나오고 수학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과목들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 과목은 조금 일단 빼자. 회로, 기기, 전력, 설비 이 순서대로 가되 자기학은 같이 병행을 해가라. 병행. 조금씩 같이 가라. 지금 그런 이야기. 왜? 이 과목만 한꺼번에 가다 보면은 저 과목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방법들을 좀 추천해 드리니까 자 가장 기본이 회로에다 초점 맞추고 기기, 전력, 설비 가면서 자기랑 같이 병행하자. 자, 그 다음 목표 점수를 봅시다. 일단 합격을 해야 되니까. 자, 회로 및 제어공학인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어떤 사람들은 회로가 되게 어렵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회로가 의외로 쉽다. 우리가 봤을 때도 회로는 좀만 잘하면요 다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75점 자기학 60점. 현장에서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 목표 자기학은 진짜 60점이에요. 과락만 면하자. 어떤 학생들은 과락만 면하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과목도 잘하면 좋겠는데 그건 제 입장이고 학생들은 60점 목표로. 자, 기기는 70점 정도. 자, 가장 중요한 거 전력공학 80점을 잡았어요. 우리 여러분들 전력공학은요 필기는 참 쉬워요. 계산 문제도 한 5개 정도밖에 안 나오고 말로 된 게 15문제인데 문제는 2차를 가보면 전력공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통째로 2차에 출제가 되는 과목이니까 이 전력공학 대비를 잘하고 80점 정도. 자, 설비 기준
지금 설비 기준이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학생들은 뭐 좀 어렵다, 요즘 좀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도 잘하면 75점 이상은 맞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계획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어느 수준만 맞고, 좀 잘하는 과목들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 몇 점을 넘기면 된다, 60점을 넘기자, 자, 그런 전략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고. 자, 뭐 필기시험 대비해서 이제 학습 전략을 좀 이야기해 봅니다만 제가 사실 아까 저기서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또 나와 있긴 합니다. 일단 회로 잘하시라. 모든 과목의 기본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공부를 해야 될 게 회로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자, 봐보세요. 타 과목과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 과목 못한다, 다른 과목 못한다, 이렇게 차라리 알고 가시는 게 좋고. 자, 제어공학은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문제들을 보면은 어째요? 거의 형태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회로 배운 다음에 자동제어를 그대로 이어가서 여러분들이 자동제어도 잘만 하면 전략할 수 있는 이런 과목이다라는 거. 자기약. 자기약은 조금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조금 많이 출제되는 과목이기도 하고, 회로 기기학습의 기본이라고 얘기했죠. 특히 기기 잘하려면 자기약을 좀 더 잘하면 좋은데,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자기약을 100%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다음에 수업할 때, 또 기기 수업할 때도 자기약 같이 설명해 줄 거고, 회로 할 때도 자기약 같이 설명해 줘, 이렇게 연계해서 가는 거니까 조금 쉽게 가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기기. 사실 여러분들 기기도 어려운 과목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 기기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용어가 어려워요, 사실은. 왜? 생소하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기기 수업할 때 자석이 많이 나와요, 자석이. 이걸 계자라고 불러, 계자. 아니, 그냥 자석이라고 하면 되지, 왜 계자라고 쓰냐? 구리막대가 나와, 구리막대. 전기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리막대면 편하고 자석은 편할 거를 이런 식으로 계자나 전기자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되게 용어에 생소하다. 그래서 이 자꾸 읽어보고 눈으로 익히고 좀 하다 보면 기기도 여러분들 확실히 자기 걸로 만들어갈 수 있고, 기기는 특히나 다음에 이제 수업할 때 말씀드립니다만은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원리들을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지 또 이해가 잘 되는 거. 전력공학, 이 뭐라 그러나 기출 출제비율이 높아서 사실 고득점이 가능해요. 이 과목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실기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된다. 꼭 기억을 한번 하시고, 설비 기준은 이제 최근 개정 이후로 실기 출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 왜 그러겠어요? 법이 바뀌었잖아. 법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거를 학생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실기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변경된 이유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설비 기준도 여러분들이 좀 잘 준비하자. 근데 설비 기준은 말 그대로 말이 설비 기준이지 법규죠, 법이다 보니까 암기할 게 많아요. 아까처럼 수학이 힘든 사람들은요, 차라리 설비에다 투자를 많이 하세요. 90점도 맞을 수 있어. 95점도 맞을 수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공략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시고. 자, 실기시험 대비해서 이제 제가 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썼긴 썼는데, 제가 이제 아까 썼던 거 있죠, 여러분들. 자, 실기 과목은 수변전이나, 단답형, 시퀀스, 설계. 자, 대충 여기다가 써놨어요. 물론 여기 보면은 단답형도 있고, 계산 문제도 있고, 도면에 관련된 문제, 시퀀스 관련된 문제인데, 자, 시퀀스 빼고요. 수변전이나 단답형이나 설계, 이런 것들은 일단 계산 문제, 말로 되는 문제, 도면이 나와서 풀어보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과목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70점 이상을 차지하니까 초점을 여기다 맞추라는 거. 자, 대략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거는, 봐보세요. 이 과목을 갈 때 제가 아까 필기에서 전력이나 기기나 설비 기준, 이런 과목들을 그대로 끌고 가서 여기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죠.
대표적으로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온가를 자, 여기부터 볼게요. 우리 그 필기 기기를 보면은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여기 봐보세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사지선다이니까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되죠. 공부해 보신 분들은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다 알아요. 자, 이런 식으로 사지선다에서 고르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실기로 가면 어떻게 되죠?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4가지를 쓰시오라 그래 이제. 그러니까 고르는 게 아니라 써야 되니까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그대로 실기로 가져갈 수 있다. 제가 공부할 때 학생들한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필기 공부할 때 골라서 찍는 이런 연습만 하지 말고 쓰는 연습을 해라. 쓰는 연습. 왜? 쓰는 연습을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실기로 가져가는 거잖아. 필기 때부터 우리가 연습을 시킬 거예요. 자, 뭐 이런 도면들을 일단 보면 실기 수변전설비 문제긴 한데, 자, 아직 필기도 시작을 해서 뭔지는 잘 모릅니다만 이거는 무조건 전력공학 베이스예요. 전력공학. 그래서 전력공학만 잘 해서 올라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풀 수도 있어요. 근데 봐보세요. 지금 이게 수변전 문제긴 한데 배점이 몇 점이에요? 13점. 문제가 몇 개예요? 13개. 그러면은 13점이면 한 문제당 1점씩이란 이야기 아닌가? 그러면 저 13개를 다 맞아야지 13점을 주냐? 그러진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틀려도 부분 점수를 줘요. 그럼 내가 13개에서 3개 틀렸다? 그러면 10점 줍니다. 자, 9개 맞으면 9점 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일단 이 전력공학 베이스만 잘 잡으면 자, 이런 문제들 충분히 쉬운 문제예요.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자, 이건 이제 시퀀스 관련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자동 제어 베이스예요. 자동 제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 제어 필기 배운 거를 실기로 연계해서 가는 거죠. 이런 거는 절대 암기하면 안 돼. 이해가 돼야지. 자, 논리식도 작성하고 유접점 회로도 그리고. 자, 이것도 필기 자동 제어 베이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째요? 빨리 합격하는 거.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말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야, 이 시험을 도대체 얼마나 길게 가져갈래? 자격증 시험은 무조건 빨리 끝내야 된다. 그래야지 본인이 편한 거죠. 무조건 빨리 끝내야 돼, 이 자격증은.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격증 시험이요. 우리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처럼 자, 5명 뽑아. 그럼 5등 안에 들어야 되잖아. 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60점만 넘으면 자격증 주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자, 아무튼 멋진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 일단 단기 합격 전략을 보면 일단 출제가 자주 되는 핵심 내용으로 자,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드는 우리가 그런 강의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것이고 변형이나 신출 문제도 우리가 대비를 반드시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끔 여러분들 제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는 걸 목표로 자, 공통적인 부분 필기와 실기를 같이 연계해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알아서 대비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엔지니어랩에서 자, 가장 확실하게 단기에 자,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자, 비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2024년 시험을 대비해서 봐보세요. 15년 기출문제를 분석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설비 그 법규 바뀌었다겠죠. 그러면 개정된 부분도 완전히 자, 어쩐다 반영해서 최신 콘텐츠를 자, 제공을 한다. 두 번째, 비전공자도 충분히 전공자처럼 합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합격을 위해서 체계적인 커리큘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가르치고 가는 게 아니라 자, 기초부터 다 영상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초학습을 통해서 두 번째가 기초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전기 이론으로 그러면 이론만 한다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죠. 기출문제 가장 포인트 우리 모의고사 어떻게 보면 업계 유일합니다. 실기가 됐든 필기가 됐든 자,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 점수를 확실하게 이렇게 측정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파이널까지 가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할 때 자, 언제든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실강을 들은 사람들은 어째요? 현장에서 교수님들한테 질문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인강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학습 게시판에 다 질문하면 각 교수님들이 다 답변을 드리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 구축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어요. 자, 필기 CBT 시험 대비라고 돼 있죠. 문제풀이 최적화 학습 솔루션 NLab IBT인데, 우리 그 유튜브 영상 보면은 저희 그 신촌학원 소개되어 있는 그 영상들도 있어요. 저희들은 이 학원에 CBTC를 별도로 설치를 해놔서 학생들이 CBTC에서 직접 자기들이 시험을 봐보고 연습해보고 자기 점수가 몇 점인지 그 충분히 이렇게 검증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CBTC에 있는 학원은 엔지니어밖에 없다. 자, 실기 필답형 시험인데, 자, 업계 유일이라고 되어 있죠. 실기 모의고사, 그 다음에 1:1 첨삭. 자, 이게 뭐냐. 실기 정규반을 저도 진행을 해봤어요. 진행해보고, 학생들은 실기 정규반하고 그냥 공부만 해. 시험을 한 번도 안 봐봐서 주관식으로 써야 되는데,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기 정규반 끝나면 모의고사를 6회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채점도 매고 점수도 매주고, 그 다음에 교수진들이 1:1로 째요. 그 시험지를 보면서 자, 이 답안지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림 그릴 때는 어떻게 해라, 단위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그래서 세팅을 해주는, 자, 1:1 첨삭이에요. 1:1로 교정을 해준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효과가 좋았다라는 거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학생들도 그래요. 내가 답안지를 이렇게 썼네. 자기는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 시험지를 다시 받아보고 채점 매보고 눈으로 보고 자기 답안지가 형편이 없다. 근데 이게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어째요? 아주 향상된 모습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 엔지니어랩의 가장 대표적인 모의고사 1:1 첨삭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지금 그 오프라인 학원 있죠. 저희는 전기기사 출신의 학습, 전문 학습 담임 관리, 담임이 있어요. 우리 전기기사 취득을 했던 담임 선생님.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걸 관리해야 되고 담임 선생님이 계속 관리를 해줍니다. 우리 실기 때도 계속 보내줘요. 단답형 시험 보내주고 채점 매주고 관리해주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는 약하다, 이건 좀 더 보강해주라. 담임 선생님 있는, 가르치는 교수진 말고 담임 선생님 있는 우리 학원은 엔지니어밖에 없다. 이거 강력 제가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직장인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관리할 거냐. 이제 빨리 끝낼게요. 저희 학원 다니시는 이제 보통 그 직장인들의 패턴을 좀 봐보면요. 보통 아침에 7시에 보통 기상한다고 가정했어요. 그래서 씻고 나가고 직장 생활하고 퇴근이 6시쯤 되겠죠. 학원에 오면 7시야. 그럼 보통 학원들이 7시부터 10시까지 어째요? 수업을 하죠. 그러면은 10시에서 집에 가면 11시. 자, 씻고 뭐 좀 먹으면 12시. 자, 자기가 공부 좀 한다 싶으면 1시간.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직장인들은 공부 많이 해봤자 하루에 1시간이에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1시간씩. 자, 일주일 동안 몇 시간 한 거야? 5시간. 일주일에 5시간을 복습하고 공부하잖아요. 자격증 따는데 5년 걸린다. 자신해버려, 자신. 아니, 어떻게 전기기사 준비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밖에 안 하냐. 저는 무조건, 주말을 잘 보내라, 주말을. 저도 그래 봤고, 제가 추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 있죠. 똑같이 7시부터 12시까지. 물론 중간에 점심 먹는 시간도 있고, 잠시 휴식 취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을 빼서 토일만 하더라도, 얼추 이틀이면은 34시간 합니다. 34시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간인데, 토, 일요일만 해도 얼마다? 34시간이면, 7배. 7배의 학습 시간이 생겨요. 석 달만 한다고 생각해봐요, 석 달.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인들은 주말을 잘 보내야 반드시 합격한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주말 없다라고 살아라. 그래야 빨리 끝내고 주말에 놀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도 하고 저녁에는 수업도 듣고, 그럼 토일은 어떻게 해야 돼? 나에 대한 보상을 또 해줘야 돼. 친구도 만나야지, 골프도 치러 가야지. 자, 자격증 포기하세요. 내가 자격증 따고 싶으면 무조건 주말에 어쩐다. 한 3, 4개월은 주말만 투자해도 충분히 어쩐다 합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평일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일하고 있으니까. 인강이나 학원 스케줄에 집중하고 주말을 최대로 활용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라. 그리고 출퇴근할 때 있죠. 출퇴근할 때. 요즘은 참 공부하기 좋습니다. 저희도 인강도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동할 때 인강 보면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음악 유튜브 보고 있어요. 제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3, 4개월만 투자하자. 자, 자격증 공부는 결국 누구와의 싸움이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과. 자, 우리 지금 시간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2024년이면은 2월 중순부터 이제 우리 CBT로 시험을 보게 되니까 지금 시기로 따지면은 사실 한 3, 4개월, 3개월 절반. 지금부터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제 주변 학생이. 갈수록 공부하면서 살이 찌더라고. 살이. 다이어트 언제부터 할래? 그랬더니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하는 거다. 공부는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설명에 마무리를 하는데요. 제가 딱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주말을 잘 활용하자. 시간 확보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신감을. 그 다음에 반드시 끈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기 자격증 취득의 기쁨을 누가 저희 엔지니어랩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엔지니어 믿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다. 자, 엔지니어랩이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명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